쪽에. 이원석 증인 이 대장동 수사 또 대북 송금 수사 책임지셨죠. 그때 어떤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기획 조작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습니까? 외압이 있었습니까? 빨리 단답을. 위원님, 저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를 한 그러면 적은 정당한 없습니다. 수사였다 이 말씀이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돼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잔여 사건이었지 예. 새로이 제가 수사를 정당한 시작한 수사였다. 것이 없습니다. 예, 하늘 우러붙 그런 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4월 10일 날 입장문 내셨죠. 네, 한마디로 국정조사는 보복, 기획, 편파, 강압, 표적 수사다. 또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놨다. 또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 같은 입장이시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파괴죠. 법치주의 파괴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공화정 파괴죠. 또 우리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은 현재 계속 중인 재판 수사에 소체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있어서 안 된다.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 이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법 위반이죠.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국정조사 헌법과 법률 완전 위배다. 맞습니까? 똑같은 증언을 두고 국정원장 이종석 원장의 증언과 박용철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정치적으로 일이 판단하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작년 10월 대장동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검찰 항소 포기했죠. 네. 저 자리에 계신 남욱 증인께서는 진술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2개월 만에 진술이 번복이 돼요. 검찰은 또 항소 포기를 해요. 또 국회에서는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안 만들어요. 국정조사 조작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 세상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총장님 시절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거죠.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익 취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1심보다 훨씬 더 형량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너 성남시 지부에 이 반하는 진술하지 마라. 무언의 압력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했고 재판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에 바로 대장동 수사한 검사 9명을 감찰을 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서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우리 못하겠습니다. 총장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들은 그게 따라갑니까? 한번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한번 계몽을 시켜주십시오. 이 검찰, 이 조직에 대해서. 제가 총장을 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엄과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증인의 의협심과 정의가 믿습니다. 우리 정일권 증인. 저 대장동 일당에 해먹은 돈이 얼마입니까? 성남 시민의 그 고열 7,800억 아닙니까? 저 대장동 일당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진술을 번복해요.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무슨 동정심을 유발합니까? 국조 특히 증인들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또 감싸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증인께서 남욱 증인한테 이 뭐 아기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런데 어떻게 배를 가른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송경호 증인, 우리 강백신 증인. 저 자리에 계신 우리 정효환 주인께서 지난 4월 7일 기관 보고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1차 수사팀장이었다.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어떤 증거나 혐의가 전혀 없었다. 이기 수사팀에 들어서서 어떤 표적 수사로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진술했는데 송경호 증인께서 당시 정영 수사팀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대책을 주문했고 또 우리 강백신 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 정효환 지인이 잘못된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그 상황이 돌아간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송경호 증인부터 먼저 어떤 대책,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임하게 되면 예. 주요 상황에 대해서 부임하는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용환 당시 1팀장 저에게 당연히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와 공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출력물을 가지고. 아마 지금도 정용환 저는 이제 공직을 물러났으니까 그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정용환 검사장은 아마 지금도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있는 수사팀에 아니 지금 저희 알고는 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보고의 요지는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증거나 혐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앞으로 종결했다든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입장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이제 국조특위 출석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 국조특위가 이제 위헌이다, 위법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서 거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서 거부 준비만 하는 바람에 제가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질문에 답변을 제가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그때가 22년 5월 아마 23일경 우리 아마 중앙검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던 것 같고 한 5일 내지 6일경 뭐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업무 보고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1팀에서는 배임 관련해서 이제 수사 사항을 보고를 했고 2팀에서는 잘 아시는 이제 50억 클럽 관련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임 관련해서는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수사 사항 그리고 향후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수사 사항 및 수사 필요 사항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계속 중 그리고 관련 주요한 증거 관계로 인적 증거 누구 조사했고 누구 조사 필요 그리고 물적 증거로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서류 플러스 정량 녹취록 관련해서 정량 녹취록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중요 물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량 녹취록에 이제 정략 씨하고 남욱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누가 짜고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거다. 뭐 이런 이제 된 걸 한 10여 곳 정도 정리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자, 여러 가지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세요. 새로운 수사 아이템 발굴 중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네. 했던 걸로 강백신 확인을 했고 증인. 저희 예. 팀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이재명 수사의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 부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설명을 압수조서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조용하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부분 증인.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압수조서에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그럼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고함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자, 강백신 설명을 증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라고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오늘 그 부분은 저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강백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강백신 증인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검찰이 질주하면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에 이재명이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피의자라고 적은 거 아닙니까?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라고 적었어요. 이원석 증인, 이 압수조서 네. 목록에 네, 위원장님. 이재명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압수조서 목록을 실행하러 갔어요. 압수조서 목록을 하는데 이것을 검사들이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 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답변이 이 피의 조서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피의자 저는 패북이 이재명이라고 없고요. 예.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썼던 이 압수조서 이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에 일관된 여러분의 검찰 수사 사냥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조작이면 그런 양분함 위원님 그런 질의해 주십시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완벽하게 없애지 조작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했어요. 질문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원석 증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분함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